오늘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한번 그 시장에 대한 또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종목에 대한 그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하는 진행 과정에서 잘하십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를 보시면 매매 잘하세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 매매 형태를 이제 관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점장 생활을 하면서도 개인 투자자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이들의 이제 고충이 뭔지도 이제 나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잘한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어요. 다만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못 내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바람의 변화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그 바람의 변화에 동조해서 어떤 포지션 변경을 잘 못하십니다. 뭐 손절도 잘하시고 매매도 잘하세요. 그런데 시장은 항상 그때그때마다의 시장의 변화의 흐름들이 있거든요. 뭐 지난해 같은 경우는 2차전지가 정유회 시장에서 강했죠. 2차전지에 대한 포모, 반도체에 대한 포모 현상들도 뭐 시장에서 유행어처럼 떠돌았다시피 2차전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2차전지에 편승하지 못했으면 수익이 안 났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후에 2차전지가 고점을 찍고 꺾일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유효적절하게 내 포지션 변경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라면 손실 부분이 강화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매수를 잘하고 매도를 잘하고 뭐 고점을 잘 잡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변화의 흐름을 잘 읽어서 이 변화에 편승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투자에서 수익을 나는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6월 말, 7월 초에서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장의 바람의 방향이 변하고 있다. 기존의 가치주에서 성장주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이제 가치주,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주라고 하면 실적 기반으로 한 최근에 뭐 음식료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전력기기라든가 이런 게 이제 보편적인 가치주죠. 실적이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고 뭐 미국 향이든 어느 향이든 실적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들 주가가 최근에 반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성장주로 바뀐다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치주의 패턴을 한번 읽어보고요. 추가로 해서 성장 섹터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지 어떤 종목에 타겟팅을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같이 보시면서 전반의 흐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지난 7월 1일에 말씀드렸던 시장의 변화 흐름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지수가 방향의 변화를 만들어가면서 과연 어떠한 종목들이 지난 과거의 흐름을 만들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수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때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환율 상황도 이제 결합이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금융 상품에 결합된 환경 하에서의 시장이 조성이 되긴 하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평가를 해서 지수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때는 가치주가 통상 움직이는 경향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수가 신고가 영역이든 아니면 새로운 흐름에서의 변화의 모습이 나타났다. 뭐 시장에서 뭐 어떤 이슈에서 주시장에 돈이 막 들어온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바람에 일었을 때는 성장주로의 그 시장 흐름이 이동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었고요. 지난 7월 1일에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자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종목들 뭐 대략적인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죠. 뭐 펩트론이라든가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포츠코프챔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AI에서 레거시로 넘어가자라는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 이제 시장 패턴 흐름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죠. 이 부분 오늘은 이제 넘어가고요. 지난 시간 방송 내용을 참고하시면 시장이 어떠한 흐름으로 움직이는지 요 전체적인 흐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지난주에 설명을 드리면서 게임주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1차 상승은 뭐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주도권을 가진 종목의 흐름이 변화한다. 제약바이오는 올해 내내 가지만 기존까지는 기술 특허라든가 수출이라든가 등등 내용으로 해서 HLB, 알테오젠, 삼성전자제약 같은 종목들이 올 초부터 올라갔다고 한다면 이게 좀 피로감이 누적됐습니다. 그럼 쉬어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최근에 비만 치료 관련한 유한양행, 펩트론 등등등 종목들이 바톤을 입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2차전지는 전반의 흐름이 셀사가 먼저 가고요. 양재가 뒤에 따라갑니다. 이런 패턴이고 IT 플랫폼은 네카오죠. 네카오 종목들 바닥 찍고 움직이고 게임주도 움직이고 로봇은 2차전지가 가는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까지 쭉 해서 로봇주가 한다. 이런 패턴을 읽어드렸고요. 가치주
그러면 내가 최근까지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이라고 판단되는 종목들을 현재 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전력기기, 화장품, 방산, 식음료 종목들이 시장에서 너무 좋다 하니 나도 한번 참여해서 유사한 종목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네 종목이죠. 가치주에서 대표적인 네 종목이라고 한다면 전력기기, 현대일렉트릭 대표주죠. 대장주임의 대표주입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뭐 효성중공업이라든가 LS일렉트릭이라든가 뭐 등등등 나머지 종목들은 이미 주가 꺾였다가 반등을 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주는 아직 꺾임의 조짐이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나머지 후발주들은 이미 꺾였죠. 그리고 반등 주고 있는 모습이죠. 현대일렉트릭, 화장품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식음료에서는 삼양식품, 방산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많지만 이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시장의 흐름의 전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대표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 대표주죠. 대장주이고 시장에서 가치주가 움직이는 데서 가장 먼저 시장 시세를 먼저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주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왠지 모르게 탄력도가 약화됐어요.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올라가면 두들겨 맞습니다. 최근 상황에서 흐름 보면 과거에 이전 단계에서 주가 올라갔을 때는 빵빵 쳤거든요. 이렇게 뭐 12%, 14% 이렇게 강한 상승의 흐름. 그러니까 조정받고 재상승이 나타날 때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시장 선도 현상에서의 모습을 나타나 10% 이상의 상승을 나타났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그 탄력도가 이전에 대비해서 약화됐어요. 가격도 올라와서 뭐 시장의 그 거래대금 자체도 조금 감소했고요. 이런 과정에서 계속 대밀려요. 대밀리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아직은 완전히 꺾였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판단하는 기준점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보통 N자 상승형 패턴을 많이 만들어가죠. 많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상승 N자에 지난 상승의 고점을 이번 하락에서 하향 돌파하게 되면 추세가 깨졌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 상승의 고점 대략 한 31만 5천 원, 31만 원에서 31만 5천 원 사이 가격을 종가 기준, 모든 것은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장중에 살짝 하향하는 거는 관계 없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음봉으로 밀었을 때 추세가 깨졌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31만 5천 원, 지금 33만 4천 원이죠. 31만 5천 원을 하향화 시킬 때는 추세가 깨졌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일렉트릭, 현재는 추세가 완전히 깨지지 않았지만 깨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여러 가지 내포하고 있는 흐름에서의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가장 센 아주 대표주 가치주의 최선봉에 서 있는 종목이죠. 현대일렉트릭 주가를 판단해 봤고요. 두 번째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화장품주에서 물론 화장품 내에서 뭐 후발주들이 강한 종목들이 있어요. 여러 종목들이 이제 좀 가벼운 종목들은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조정받는 상황 하에서도 주가 올라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미국 향이 높다, 뭐 색조 화장품에 강하다, 뭐 등등등 ODM이 강하다, 뭐 등등등 있겠지만 궁극으로 우리가 대표주 대장주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것이냐면 시장에서 가장 먼저 시세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큰 주식입니다. 가벼운 주식이 대장주가 될 수는 없어요. 큰 주식이 가장 먼저 움직이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가벼운 주식들이 후발주로 따라가죠. 상승 탄력은 가벼운 주식은 더 빠를 수 있어요. 하지만 대장주 대표주를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섹터에서 대장 대표주를 판단할 큰 주식 내에서 가장 먼저 움직였던 종목을 대표주 대장주라고 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시장 분위기 화장품주의 움직임을 만들어가면서 미국향 수출이 많았었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아모레퍼시픽이 먼저 움직였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주가 상황 하에서 조정의 흐름이 확인됐죠.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을 매도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되느냐? 앞서 현대일렉트릭을 말씀드리면서 요 구간이 1차 매도죠. 왜냐하면 상승 탄력이 약화됩니다. 이전까지는 강하게 여기 보면 굉장히 갭 상승도 주고 강하게 치죠. 강하게 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강하게 치던 주가가 위에서 계속 되밀리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과정들이 있어요. 이때가 고점 나타나는 현상에서의 징후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매도한다면 여기인데 나는 좀 확인하겠다라고 한다면 하락 이후에 대반등 주고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요게 이제 2차 매도. 완전하게 확인. 나는 추세를 끝까지 끌고 가면서 추세가 완전히 하락했다라고 판단되는 기준은 N자형이죠. 앞서 말씀드린 현대일렉트릭 말씀 31만 5천 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상승에서의 고점 부근을 이번 하락에서 깰 때 여기입니다. 여기가 완전하게 추세 붕괴점에서의 하락에서의 매도입니다. 이런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 화장품주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방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지금 보시면 하나 에어스페이스 뭐 아직 꺾였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지난 상승의 상승 고점 부근이면서도 최근 박스권 내의 가격을 돌파한 지점에서의 가격이 24만 5천 원입니다. 이 가격을 하향할 시에는 추세가 변화하죠. 그래서 방산주 아직 꺾였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꺾임 조짐의 현상이 좀 나타난다라는 점, 이 부분 가치주 내에서의 흐름들 방산주 살펴봤고요. 식음료, 삼양식품. 저는 기본적으로 식음료주의 삼양식품은 더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갑니다. 기본적으로 100만 원 넘어갈 것 같고요. 더 가는 흐름인데 주가가 올라가면서 황제주 100만 원 넘어가는 과정에서 계속 올라가서 100만 원 돌파하고 120만 원 가면 좋겠지만 모든 주가가 일정 구간에서의 상승이 올라오게 되면 또 확 끌어내리면 주가 조정을 받죠. 이때 아차 싶어 하는 하락 과정에서의 흐름들도 나타납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전형적으로 이전에 고점 돌파하지 못하고요. 밀리는 추세입니다. 마찬가지로 요 라인 하향하게 되면 추세가 오랜 기간 조정의 과정이 거치겠죠. 그리고 나서 또 가겠죠. 그러면 이 흐름들에서의 모습을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주가 차별화 현상에서의 흐름을 읽어내느냐. 요거는 이제 제가 하나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시장에서는 가치주, 성장주, 종목 간의 구체적인 종목은 바뀝니다. 어떨 때는 제약주였었다가 성장주 섹터에서 어떨 때는 또 그 성장 섹터의 흐름들이 계속 바뀌어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시장 상황마다의 종목은 변화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의 성장 그리고 가치, 성장색 가치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으로 이제 종목 간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월봉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든 차트는 월봉이고요. 첫 번째 보시는 차트는 포스코 홀딩스, 한국조선 해양 뭐 등등등 우리가 보통 알 수 있는 가치주의 주가 패턴이고요. 지금 주가 수준에서의 가격 진행이 아니고요. 지난 2008년, 9년, 10년, 11년, 12년 이때 이제 가치주들이 굉장히 주가, 그러니까 중국 경기, 세계 경기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가치주 섹터가 굉장히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흐름에 있어서 상승 주도형 패턴을 가져갔던 시기입니다. 월봉입니다. 월봉. 이때 굉장히 폭발적인 조선주,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죠. 5만 원대 출발해가지고 50만 원까지 10배가 주가 올랐으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가치주 성장 섹터의 텀이 굉장히 짧지만 과거에는 뭐 2년, 3년씩 이렇게 성장 흐름에서의 시장 주도형 패턴이 길었습니다. 지금 좀 짧아졌죠. 짧으면서 가격 진행은 폭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냐면 이렇게 이제 쭉 올라갑니다. 뭐 한 1년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꺾여요. 꺾이면서 우리가 이제 앞서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게 주식 투자 잘하는데 매매 잘하는데 왜 내 계좌는 계속 손실이 날까 이겁니다. 시장의 변화를 못 읽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미련이 있어서 내 종목을 그냥 가지고 있고 방향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꺾입니다. 한번 꺾이면서 저점이다 많이 빠졌다 대반등 주겠지. 뭐 지난달 지지난달 과거의 주가 흐름에서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런 이제 상황에서 흐름을. 근데 주가는 한번 밀어버릴 때요. 쫙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포기할 때 그때 바닥을 찍거든요. 월봉상의 흐름인데요. 쭉 밀립니다. 중간에 한두 번 반등 이렇게 월봉상으로 주겠죠. 그러면서 미련을 갖게 하지만 쭉 밀려서 어디까지 밀느냐. 통상 월봉상으로 주가를 판단해서 상승 초기 시점에서의 강한 탄력을 동반하면서 주가가 상승했던 시점 직전 단계까지 그때까지 밀립니다. 주가가. 그래서 여기서 두 번의 바닥을 찍고 올라갑니다. 대반등을 줍니다. 이 과정. 지금 말씀드렸던 앞에 네 가치주 섹터에서의 대장 흐름의 종목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패턴, 그러니까 하락폭의 각도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런 패턴의 모습들이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락의 저점 구간을 한번 읽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대일렉트릭입니다. 대표주이고 대장주이고 시장에서 가장 강하죠. 지금 보시면 이번 달 월봉이 고점 대비해서 윗꼬리가 굉장히 길어요. 아직은 월봉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지만 앞서 조선주의 과거 2007, 8, 9년도 상황에서 보면 윗꼬리 길게 다고 음봉으로 쭉 밀어버렸죠. 이렇게 쭉. 마지막 고점 찍는 구간에서. 그래서 여기서 고점을 만약에 이번 달에 찍게 된다면 저도 올라가면 좋겠죠. 뭐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면
좋겠지만 시장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게 된다면 어디까지 밀리는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상승 초기 패턴에서의 출발 지점. 그러니까 바닥은 이 바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강한 상승이 동반돼서 주가의 상승을 일으켰던 지점. 여기는 보면 그냥 뭐 일반적인 상승 흐름에서의 주가 상승이었죠. 언제부터 강했느냐? 요 봉, 월봉상으로 보면 굉장히 봉들이 크지 않습니까? 여기 구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만 원 수준까지, 지금 한 33만 원 수준 가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언제 갈까? 거기까지 설마 빠지겠어? 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진짜 누구나 포기하는 과정에서의 바닥점을 찍는 과정에서 흐름이 나오게 되려면 여기까지 빠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닥을 찍고 월봉상으로 여기서 다시 같이 주가하는 상승장의 흐름이 만들어지면 그때 움직이겠죠. 이샤엔지와 에코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모습이 만들어졌는지. 조선주는 이미 뭐 주가 과거에 이런 패턴 만들었고요. 이샤엔지 성장주가 왜 움직이느냐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은 이제 에코프로가 액분해가지고 가격이 좀 다르지만 뭐 150만 원까지 갔었죠. 지금 기준으로 이제 액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30만 원 언저리 그 고점 가격 찍어주고요. 130, 140, 30만 원 요정 찍어주고 계속 밀렸습니다. 바닥 확인했는데 최근까지 주가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의 바닥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상승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에코프로보다 포스코 퓨처엠의 모습이 좀 더 이 부분의 월봉으로 볼 때는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의 그림입니다. 마찬가지로 본격 상승 흐름이 시작돼서 요 구간까지 내려왔죠. 요 첫 번째, 두 번째 요 구간 근처까지 가격이 내려오고 바닥을 찍는 겁니다. 요런 모습들의 패턴이 나타납니다. 포스코 퓨처엠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조금 전에 에코프로 보셨죠? 에코프로는 이제 과정에서 지금 첫 번째 바닥을 찍었고 두 번째 바닥을 그려나가는 과정, 상단부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이 좀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뭐냐면,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동 지점에서 고점 찍었어요. 한 70만 원 정도 고점 찍고 쭉 밀렸어요. 20만 원. 그러니까 7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빠질 때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하지만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을 그렸죠. 그러면 더 먼저 간다라는 종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치 섹터에서의 변화의 바람과 성장주가 바닥을 찍어가는 양극단에서의 상황이 대비되어서 이렇게 흐름이 예상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성장주로 빠르게 넘어와서, 성장주는 뭐 다 아시다시피 유동성 기반하고 예탁금이 최근 늘어나고 있죠. 53조 찍고 56조까지 올라왔습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장 패러다임 지수 신고가, 외환시장 변화 중요합니다. 외환시장 변화가 지난주부터 나오고 있죠.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비만 치료제인데 유한양행, 뭐 펩트론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강하죠. 유한양행도 신고가 형성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패션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계속 가긴 가는데 기존까지는 알테오젠, 삼성장, HLB가 시장을 주도했고 이제는 비만 치료제로 이 섹터 간의 구간, 그러니까 바이오 내에서 흐름의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펩트론 더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퓨처엠은 말씀드렸고요. 네이버, IT 플랫폼에서 네이버 바닥 찍어가는 과정이죠. 조금 조정받고 재상승 흐름 나타날 거고요. 두산 로보틱스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주가 전반의 흐름을 진행한다는 말씀드렸죠. 지난 금요일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가긴 가되 여기서 바로 고점 들고 쭉쭉쭉 가지는 않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시장에서 판단하는 매집 과정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매집의 과정이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어디 가격이냐? 지난 고점이죠. N자형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9만 원, 9만 5천 원 수준에서의 가격이면 이 가격이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 투자 시점에서의 관점은 이 가격에서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주 중에서는 이제 뭐 넥슨 게임즈라든가 제일 큰 건 크래프톤이죠. 뭐 흐름인데 좀 탄력 있는 건 넥슨 게임즈 같은 종목들이 탄력 구간에서의 흐름이고요. 외환 시장에 대한 부분 말씀드린다고 했죠. 지난 금요일, 목요일에서 그 외환 시장에서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특히 CPI가 발표되면서 달러 인덱스 상황에서의 변화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달러 엔의 상황이 좀 더 가속화된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국내 시장은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올라왔는데 지수는 100포인트 올라왔는데 시장이 재미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기관이 안 사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만 샀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만 올라간 겁니다. 재미없습니다.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지수는 올라가는데. 지난 금요일에 기관이 들어왔죠. 지수는 빠졌어요. 하락 상승목이 비슷했어요. 시장의 모습은 나쁘지 않았어요. 이런 시장에서 기관이 언제 들어오냐. 기관이 들어와야 시장이 좋습니다. 수익이 납니다. 내 계좌에 상승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이 어떤 형태에서 나타나면 N이 무너져야 됩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정부 개입이 있었거든요. 일본 외환 당국 정부의 개입이 있으면서 162엔 찍고 확 밀어버렸어요. 저는 엔이 2% 이상 하루에 움직이는 거 처음 봤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처음 봤습니다. 제 기억은 최근에 해서. 그런데 이제 단기 저점에 들어왔고요. 대반등하고 꺾일 때 이때가 진짜 시장에서 확 불같이 일어나는 장입니다. 원달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에서의 바람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투자 관점에서의 진입은 성장 섹터로 진입하시는 게 시장 변화를 읽어가고 우리가 이제 기존에 했던 물렸던 그 흐름에서 좀 벗어나는 이런 내용으로 시장을 읽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전체 시장에 대한 줄기를 읽어드린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보시고 적용시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